2022년 8월 첫째 주 시장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8월 첫째 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8월 첫째 주 주요 이슈 중에 하나로는 1일 제조업 지수 그리고 3일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수가 둔화된 모습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주식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5일 고용보고서 발표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7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25만 명 증가해서 전달 기록한 37만 2천 명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업률은 3.6%로 전달과 같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7월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 둔화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뉴스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올해 3번의 회의 동안에 최대 1%의 금리를 미국은 인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9월 달에 0.75%의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나머지 2번의 금리 인상은 0.25%를 반으로 나누든지 어떻게 나누든지 일단 1%에 맞춰서 금리를 인상을 할 수가 있겠죠. 9월 FOMC 회의는 20일에서 21일 날 열릴 예정입니다. 자, 다양한 뉴스들은 있지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7월 고용, 기업 실적이란 부분이다라고 보시고요. 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악재의 내성이 생겨서 8월 국내 증시는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기준이긴 하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하단은 2300, 상단은 2500에서 2600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3분기에 국제 곡물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 대만 놓고 설전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 다시 확전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태풍, 지진, 전염병 이러한 부분들도 돌발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느덧 2.6%까지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들이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소폭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 선물 등 대부분은 지난주 금요일날 긍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국내 증시를 기준으로 보자면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60일선을 안착하는지 이번 주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5일선을 지지를 받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의 대응은 60일선 위로 안착을 하면 일단은 최대한 보유 종목을 보유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60일선을 안착을 했다가 60일선을 깨거나 아니면 60일선 근처까지 갔다가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즉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착하면 홀딩, 안착하지 못하고 밀리면 일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로 하고요. 이때에 손실 종목도 일부 함께 매도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든가 아니면 상승을 했다가 밀리는 흐름이 나와서 5일선을 깨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때에도 수익 종목, 손실 종목을 일부 함께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그러한 대응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상방으로 2500 또는 2600까지 방향을 열어두고 있는 반면에 하방으로는 2300 정도를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60일선을 돌파했을 때의 코스피 기준으로 2500에서 2600, 즉 이평선으로 치게 되면 120일 이평선 근처까지 이번 달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하락을 했을 때 5일선을 이탈했을 때에 23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돌파 후 안착이냐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느냐를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특히나 하방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에는 21선 이탈했을 때에는 주식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놓고 아래쪽에서, 즉 시장에서 예상한 2300 근처가 지지가 되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는 이러한 대응이 필요를 하겠죠. 다만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대로 좋지 않게 나온다라면 이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금은 더 공격적인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가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8월 달에 재료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버티는 전략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집하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이번 주 안에 빠르게 매집을 마무리를 짓고 승부를 걸어봐야 되겠습니다.